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자녀 백신을 통해 웬만하면 어르신들보다 빠르게 3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했었는데요. 문제는 4차 예방접종이었죠. 연령 제한으로 자녀 백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3차 예방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1만 9,603명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 지하철에서 미친듯이 기침을 하고 훌쩍거리는 남녀가 제 주위를 포위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제가 요즘 폭우로 인한 좀 무리한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온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생기고 기침에 가래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줄이 나왔고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네, 티는 검은색이었네요. 전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정식으로 지금 진단받기 위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 중에 있습니다. 확진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되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시고요. 자가용이나 도보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또 안 되겠죠. 저는 굳이 계단을 찾아서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확진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보편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코로나19 검사소는 외진 곳에 따로 있었는데요. 일반 진료하는 곳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스스로 신경 써서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접수 후 오른쪽 복도 끝으로 가보니 여기인 것 같죠. 간이 의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검사원이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있었죠. 지금은 방호복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응압실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꼭 PCR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도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검사를 받았는데요. PCR 검사를 받으면 화요일에 결과가 나오겠죠. 월요일은 또 광복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체온이 39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온몸이 이제 추워지고 떨리면서 몸살 기운이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대로 진행했다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기자는 이렇게만 있었고요. 그리고 접수하는 간호사한테 문의를 하자 그분이 그 컴퓨터 앞으로 가서 확인만 하시고 바로 저한테 오셔서 몇 번째 지금 대기 중이니까 몇 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참을 저기 가서 안 오시고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시고 또 위를 가리키시네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나요? 오전 내내 검사 검진이랑 하고 아무튼 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 병원이라는 곳이 명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시면은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삶의 위안이 되는 영상 하나만 같이 좀 보고 갈까요? 좀만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오케이, 깼어. 바로. 뭐야? 손.
됐다. 아이고. 네, 이런 세상이니까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큰 병원을 굳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내과에서도 코로나 진단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이 더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시면은 정부에서 뭘 해주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네, 요즘 뭐가 오냐면요. 당일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날 뭐 문자 메시지 하나 오는 게 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해주는 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을 두고 교대로 걸리면 오히려 더 긴 시간 서로 힘들어지는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진된 다음 2일 후 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고위험군은 없었고요. 꼭 필요한 거는 온도계, 체온계는 꼭 필요합니다. 수시로 온도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되도록 37도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38도에서 39도 사이 정도를 유지하실 거고요. 심할 때는 39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타이레놀 같은 거요. 이부프로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쓰면 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타이레놀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생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장제, 진해 거담제, 그다음에 수면제. 먹는 거는 되도록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고요. 그냥 죽 정도가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필요하고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3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두통이 심해지고요. 목이 아프고 온몸이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9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추워지고 사지가 떨립니다. 겨울 파카를 입고 있어도 춥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찬물로 샤워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1차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1일차 때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서 숨을 크게 들이쉬기 어려웠고요. 기침과 가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열제를 먹은 이후에는 정상 온도인 36.6도까지 내려가서 거의 정상인 정도의 수준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2일차부터는 해열제를 먹어도 체온이 37도 밑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3시간만 지나면은 해열제를 먹은 지 3시간만 지나면 다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복부 팽만증이 있어서 좀 거북했고요. 그리고 3일차에는 가래가 심해져서 잠을 오래 자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에 이제 계속 가래가 끼다 보니까 기침이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 1시간 40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서 가래를 뱉고 다시 이제 취침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가래는 화농성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한 누런 그런 거 있죠. 양은 한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의 가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딴짓 안 하고 약 잘 먹고 잠 잘 자신 분은 4일차가 되면은 증상이 급격히 완화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래의 양이 엄청나게 작아졌고요. 체온이 37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 체온이 37도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살만 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설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을 세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무한 기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약은 용각산입니다. 하나 더 특이사항은 변 색깔이
변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요. 이게 숙변이 나와서 검은색인지 혈변 때문에 검은색인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만약 혈변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 4일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자생 모드죠? 네. 스스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